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입니다. 2월 1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장마감 코멘트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장 막판 매물 출회로 상승 탄력이 일부 둔화됐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5,3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보합권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으로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내수 및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14년 만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기대감에 CJ 대한통운, 이마트 등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설 연휴와 봄 성수기 수요 확대 기대와 1월 월간 항공 수송 지표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부각되면서 대한항공이 3%대 상승했습니다. 또 AI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해외 대형 원전 수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대우건설이 22%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연중 최대 소비 시즌인 12월 소매 판매 부진에 숨고르기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 발표되는 1월 비농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보합에 그치면서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 유통주들이 2% 내외 하락했습니다. 또 알트루이스트라는 기업이 AI 기반의 세금 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업 영역 잠식 우려의 찰스 슈왑, LPL 파이낸셜,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들은 약세를 보였고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주식 전략 순서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셋과 해시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달러 표시 투자등급 그리고 하이힐드의 OAS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AI 기업에 대한 신뢰가 회사채 금리를 위에서 누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국채 금리가 위로 올라오는 힘도 회사채 스프레드를 압착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를 구성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80pp 정도로 지금 1년째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는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한 불확실성, 금리 변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요소들의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기간 프리미엄을 높게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는 EU가 국방대출 프로그램 세이프의 자금이 소진되는 봄에 추가 펀드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독일, 네덜란드 같은 고등급의 국채 발행이 적은 탓에 미국으로 오고 있던 자금이 유럽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중국이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를 줄이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채 수요에 대한 불안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구글은 15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수요가 강해서 2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대규모 캐펙스를 위한 건데 여기에는 자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AI 투자 덕분에 미국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국채 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산성은 미국 AI 신뢰가 국채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라서 최근 워시 지명자 그리고 연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은행 규제 완화로 유동성이 확장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지만 미국 안에 이렇게 투자 기회가 많으면 자금이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달러는 강세 압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저희 작년 4월의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전기인데요.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이태리에서 이창민입니다. 삼성전기 기다려온 MLCC 가격 인상 사이클 조짐이 드디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112% 상승했고 3개월간 40% 상승한 삼성전기는 전일에도 3.1% 상승해서 역사상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했는데요. 다양한 호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각종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AI 서버형 신규 고객 넷곳에도 패키징 기판 공급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MLCC인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MLCC 가격 인상 사이클이 드디어 좀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발 가격 인상 흐름이 반도체에 이어 MLCC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D램 같은 경우는 DDR5가 지난 4분기에 195% 계약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1분기에도 71%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랑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 채용되는 MLCC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흐름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중국 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 한국산 MLCC 현물 가격이 최근 20% 상승했다고 보도를 했고 또 대만의 경제
경제일보도 중국 현지 유통 채널 MLCC 현물 가격 인상폭이 최대 20%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AI 서버 쪽에서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MLCC가 3만 개 탑재되는데 이는 일반 서버의 100배의 수준입니다. 결국은 고온 고압 장수명 고용량 제품을 요구되는데, 이제 글로벌리 1, 2등 업체인 무라타 제작소와 삼성전기만 이러한 특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점이 지속되는 한 공급에 제약이 걸림 대신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탄탈 콘덴서도 기존의 우주나 방산 쪽 수요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서버향 쪽으로 이제 수요처가 확대가 되면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탄탈 콘덴서가 가격이 상승하고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MLCC 쪽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도 MLCC 수급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IT 공업종 탑픽 관점으로 삼성전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18년 MLCC 슈퍼사이클 당시 MLCC 가격은 최대 40-50% 인상된 바인데, 당시 삼성전기의 분기 영업이익률은 최대 MLCC 사업부 기준 42%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모라타 제작소도 최근 실적 컨퍼런스 컨콜에서 서버향 MLCC 시장의 밸런스 재점검 필요성과 가격 협상 국면 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상반기 중 MLCC 가격 인상 사이클 시작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KT인데요. 이번에 주주환원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섹터 담당 김준수입니다. KT의 4분기 실적과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5,000원인데요. 이번에 직전 목표 주가 대비해서 15%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은 상향을 한 이유는 해킹 이슈로 그동안 B2B AX에 관한 성장성과 그리고 함께 본업 사업 효율화 같은 투자 포인트가 다소 좀 가려져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4분기 호실적으로 해당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4분기 실적을 짚어보면 지난 보고서와 다른 점은 특히나 사업 경비 효율화 기조 입니다. 경쟁사 유심 이슈로 인해서 가입자 유치가 늘면서 판매비가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기에다가 더불어 2018년 5G 설비 투자의 상각이 끝나는 구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향후에도 감가상각비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본업에 AI를 적용을 하면서 비용 효율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포인트가 주요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환원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2,5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소각을 공시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발표했던 4개년간 1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소각하는 플랜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이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KT는 해킹 이슈에도 불구하고 4분기 헐실적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비용 효율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 매력까지 동시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인데요.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기존 대비 21%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저희 지난해 말부터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됐고, 그리고 또 저희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 완화의 수혜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세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저희는 소위 쿠팡 사태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CJ 대한통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596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3.4%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 저희 전망치 둘 다 5.9, 4.3% 상회했습니다. 택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면 택배에서는 물량은 이제 5.5% 늘었는데 단가는 3.4%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여러 모든 물량을 다 합산해서 봤을 때는 단가가 1%대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 요거는 새벽 배송 등 고단가 물량이 120%나 1년 전 대비 증가한 것에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택배 사업에서는 글로벌 사업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글로벌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와서 예상보다 0.4%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를 주된 이유로 해서 올해의 CJ 대한통운 영업이익 전망치를 5,853억 원으로 기존 대비 8.8%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업이 CJ 대한통운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영업이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대형 계약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CJ 대한통운의 수혜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CJ제일제당인데요. 이번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홈신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제1제당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제당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바이오가 부진했는데 해외 식품이 선방하면서 상쇄했고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년 EPS에 타겟 멀티플 9배를 적용해 산출했고 상승 여력은 18.2% 수준입니다. 4분기 실적 좀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약 3천억 원으로 컨센서스와 KB 추정치 모두에 부합했습니다. 국내 식품은 매출이 YOY 4%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에 설날 선물 세트를 조기 출고한 기저 효과 때문에 매출 역성장이 불가피했고요. 해외 식품은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주는 디저트 판매가 정상화됐고 만두가 행사를 한 효과로 12%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바 만두 신공장 물량 기반으로 판매가 증가했고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GSP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식품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유지를 했는데 국내 기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전년 동기 수준을 방어했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상당히 부진했는데 영업이익이 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이신 판매량 그리고 매출이 증가했지만 트립토판과 스페셜티 같은 고수익 제품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 부담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26년은 식품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식품 영업이익률은 약 5%로 전망을 하는데 바이오 수익성 부담을 좀 덜어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그 이유는 미주에서는 디저트 생산 재개에 따른 고정비 부담 축소 그리고 월드컵 등 내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과 호주에서는 지난 4분기와 비슷하게 GSP 중심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는 좀 어렵습니다. 쌀, 돼지고기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적어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환율 가운데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실적 발표에서 제2제당은 재무구조 개선 발표를 했는데 비핵심 자산 유동화 그리고 생산 사이트 운영 효율화 등을 내세웠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전 KPS인데요. 시장 예상은 컨센을 하회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한전 KPS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년 9년으로 5%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12번 포워드 PER은 19.1배, 최근 단가 대비 32배는 18.4배, 5%에 해당합니다. 한전 KPS의 4분기 진정 매출액은 4,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만 영업이익은 193억 원으로 53% 크게 감소했고 시장 실적에서도 행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부문 매출은 대부분 공사 실적 증가로 해외 부문 매출은 남아공 법인에서의 실적 호조로 증가하면서 화력 부문과 대외 부문의 부진은 계속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용역 매출의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열병합 설비의 수명 연장 공사에서 과제 구입이 이번 분기에 집중됨에 따라 재료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전 및 화력발전소의 계획 예방 정비 매출은 정비 일정 변동, 매출 인식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과거에도 분기별 변동성이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전 KPS에 있어서 더욱 중장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더해 사업부가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일반 기반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중에 추진될 계획 예방 정비가 예정된 발전소 또한 화력과 원전 모두 증가하거나 올해 수준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수주한 루마니아 체르다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이 2027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면서 해외에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몰캡 순서입니다. 프리미엄 마스크팩 소재 기업으로 알려진 셀바이오 휴먼텍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성윤동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바이오 휴먼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바이오 휴먼텍은 2023년 4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소재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좀 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인 셀룰로스 부직포 반응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마스크팩 소재 시장에 PT셀과 세미겔이라고 하는 고부가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팩 소재는 중국산 저가 부직포에 좀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PT셀이나 세미겔 같은 경우에는 밀착성이나 우수성이 훨씬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PT셀류가 한 43.4% 그리고 세미겔류가 20.3% 정도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액 368억 원, 영업이익 81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5%, 195.9% 상승하는 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PT셀 매출액 고성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14억 원, 영업이익 111억 원,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 620억 원에 영업이익 145억 원으로 성장을 좀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 현지 공장에 이제 기존에 국내에서 작업하던 반응 공정을 구축함에 따라서 이제 생산의 수직 계열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생산 공정이 일원화 효율화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적용한 창상 피복제 그리고 비건 화장품 등으로 제품 다각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 부문 순서인데요. 먼저 운용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아이렌입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유중입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 최근에 코인 채굴 매출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AI 전환 과정에서 채굴 과정이 거의 주요 원인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겹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성장 궤도에 있는 AI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확실하게 100% 이상의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고 이 밖에 대규모 전력 확보나 투자 재현 같은 부분은 데이터 센터 가동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힘입어서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이렌의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 대비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여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드립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다니엘 로버츠 CEO는 강한 수요를 강조하면서 4.5기가와트에 달하는 확보 전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은 코인 채굴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8%가량 감소했지만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137% 이 전 분기 대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은 2027년도 2분기 회계연도 기준,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 기점으로 고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일단 4.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에 기반한 GPU를 좀 활용해가지고 연환산 매출 34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34억 달러가 지금 아이렌이 확보한 4.5기가와트 중에 약 10%를 활용해서 내는 매출이기 때문에 일단 가동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성장 잠재력이 좀 높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또 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GPU 파이낸싱 36억 달러를 골드만삭스란 JP모건으로부터 일단 1차적으로 확보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선 지급금 19억 달러를 합산하면은 GPU 관련된 캐펙스의 95%를 커버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1일 리서치본부 모닝 미팅을 마치